경제 신문 읽어줘. 25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부동산 대출 규제 2달 지났는데 서울 집값 31주째 상승 곡선.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서울 0.08% 상승. 지난주와 동일. 용산, 마포, 성동 등 오름폭 확대. 거래 뜸한 가운데 신고가 이어져. 서울 아파트값이 31주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상승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8% 올랐다. 지난주와 같은 오름폭이다. 지난 6월 0.43%까지 치솟은 주간 상승폭은 최근 4주째 0.1%에서 0.09%, 0.08%, 0.08%로 둔화하는 모습이었다. 지난주 광진구는 상승폭이 0.18%에서 이번 주 0.141%로 둔화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가 뜸해진 영향이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2,821건으로 규제 전인 6월은 물론 규제 직후인 7월보다 줄었다. 전문가들은 오름폭이 언제든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거래가 뜸한 가운데 매물 호가는 내려가고 있지 않다며 서울 핵심지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꺾이지 않아 잠시 숨을 죽인 상태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고가 아파트 30억 이상인 아파트는 어차피 현찰 대출이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돈 많은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으로 해서 현찰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 중산층인 사람들은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6억 원 그것 때문에 상승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아마 폭락을 하면은 그때는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신고가를 행진하는 아파트들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은 26년부터 29년까지는 40년 만에 역대 최소로 공급되는 공급 절벽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 그때는 많이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로 에너지 주택에 대한 공사비 인상률이 한 8% 정도가 되고 노란 봉투법 때문에 인상되는 공사비도 분양가가 한 10% 대략 그 정도 인상될 거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사비는 더 고비용의 고가의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은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6년 말이나 해서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 금융, 주식 등 코스피 3,500 간다. 조선주, 삼성전자 증시 투톱. 미국 기준금리 내리면 신흥국의 자금 유입, 코스피 재반등 시동. 증시 세제 개편안 논의 10월 마무리 기대. 2차 상법 개정안 통과, 삼천리 사주산업 관심. 조선 수주잔액 급증. 삼성전자 업황 기대, 화학주는 경계해야. 전문가들이 본 9월 이후 한국 증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두 달째 3100에서 3200선을 오가며 박스권을 갖춘 코스피 지수가 9월 이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오면 연말까지 3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를 재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문가들은 조선과 반도체, 바이오, 미용 관련주가 하반기 볼 것이라 예상했다. 인터넷에 나온 대부분 전문가, 유튜브에서 나온 대부분 전문가는 8월 말이나 9월 달에 통계상 가장 역대급으로 증시는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다는 것은 10월이나 이후 그때나 반등을 한다고 통계상 그렇다고 거의 99% 이상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29일 코스피 지수는 0.32% 하락한 3,186의 거래를 마쳤다. 4월에서 6월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등에 업고 가파르게 오른 국내 증시는 두 달째 정체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10%가량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내다본다. 오는 16일에서 17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전후 코스피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달러가 다시 약해지는 국면에 접어들면 미달러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연말 전 조정이 온다면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하다고 했다. 김태홍 그로스힐 자산운용 대표도 미국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내리면 미국에 집중돼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이 한국 등 신흥국 시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의 보안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로 미 은행권 대출이나 미국채 투자를 늘릴 수 있게 된 만큼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의 증시 세제 개편 논의도 10월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도 이번 주 일요일이면은 9월 7일을 의미하네요. 9월 7일 발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선 바이오 미용 주목, 기존 주던주인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인공지능 등 가운데 연말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는 업종은 조선으로 꼽혔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과 전략적 협업을 진행하면서다. 강 대표는 추수 잔액이 늘어나는 조선은 연말까지 랠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눌려 있던 바이오 업종에 눈을 돌릴 만한 시기라고도 얘기한다. 보통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 업종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 조달 비용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이 상승을 합니다. 대부분 다 대출을 하거든요. 이익은 나지 않지만. 방산 원자력과 인공지능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향후 1, 2년간 김 대표는 추가 수주 가능성이 큰 방산과 미국 전력 부족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 원전 등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조방원이 하반기까지 주도주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조선이랑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익 수준은 많이 될 수가 있지만 이익 상승률, 그 기울기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이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 고평가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또 해당되네요. 조방원 업종이 하반기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조정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는 낙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증시의 최대 변수로 정부의 증시 세제 최종화,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이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관세 부담에 따른 3분기 기업 실적 악화 등이 거론됐다. 다음 뚜렷해진 업종 순환매, 출렁이는 주도주 담아라. 순환매 조정장 투자 전략, 유동성 줄며 업종별 등락 반복.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 등 장기 전망, 장기 상승 전망, 조정시 매수, 한국콜마, 하나비전, LS에코 등 실적 대비 낙폭 과대주 주목.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선, 방산, 금융 등 기존 주도 업종의 상승 동력이 떨어진 가운데 투자 자금이 업종을 옮겨 다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기엔 특정 업종에 치중하는 포트폴리오를 고수해선 곤란하다고 조언한다. 확 줄어든 하루 평균 거래대금. 증권가는 조선, 방산, 원자력 발전, 지주사, 금융 중심이던 국내 증시가 지난달부터 업종 순환매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유동성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순환매 장세는 새로운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다. 자금이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지수는 정체되지만 업종별 변동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거래대금은 13조 9천억 원으로 올해 하루 평균 거래대금 17조보다 20% 적었다. 김종민 삼성증권연구원은 유동성이 얇아지면서 뉴스 등 과민 반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업종별 등락이 커진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폭 과대주 골라볼만.
기존 주도주와 낙폭 과대주를 눈여겨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민규 KB증권연구원은 금융주와 원전주, 방산주 등 지난 2분기 깜짝 실적을 냈지만 막상 실적 발표 기간에는 주가가 부진했다며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LS에너지, 에코에너지, 산일전기,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PR,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등 실적이 견조하면서 내러티브가 떠받치는 종목을이라고 분석했다. 실적 대비 주가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도 순환매 장세에서 상승세를 탈만하다는 조언이다. 한국콜마, 클래시스, 실리콘투, 하나비전, LS에코에너지, 키움증권 등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였으나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대표적인 업종으로 꼽힌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50% 이상이 되는데 희한하게 영업이익도 괜찮은데 계속해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다음 종합면 금, 은, 선물 사상 최고치 행진, 연말까지 우상향. 시장은 미국 금리 인하에 베팅, 금은 ETF 일주일 5% 안팎 상승. 달러 약세,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 희소가치 상품, 금 상승 부추겨,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 상승. 그래서 저도 요거 보기 전에 금이랑 은을 좀 샀습니다. 금과 은 선물 가격이 뛰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가 압박했다는 관측이 귀금속 가치 상승 기대를 키웠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희소 가치를 지닌 상품 가격의 상승을 야기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안전자산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주일 새 5% 안팎 상승했다. 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 변동성이 커요. 근데 지금 금 대비 은에 지금 그 실질적인 그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이 더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금 선물 4,000달러 전망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기대가 금 가격을 밀어 올렸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증시 불안도 안전자산인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증권가는 연말까지 금과 은 가격이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커졌고 달러 약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도 금값 상승을 촉진했다며 은 역시 공급 제한으로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 같은 경우에는 산업들을 많이 쓰여요. 태양광 판넬이나 해서. 다음 기준금리 전망 따라 출렁이는 비트코인. 이달 FOMC 주목.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저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을 9월 중순, 9월 말 전에 한번 주장이 세게 오면은 그때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당분간 널뛰기 장세 이어질 듯 지난달 14일 최고가 경신한 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12월 만에 8% 이상 떨어지기도. 미국 기준금리 정하는 이달 17일까지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 가능성 커. 대규모 국채 발행도 하락 부추겨.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치솟았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하자 금세 하락했다. 지난달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고점 대비 8%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공개될 때마다 기준금리 전망이 바뀌는 분위기다. 3일 국내일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8월 14일 1억 6,813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 기준금리 전망의 변화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르내렸다. 파월 의장 발언의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8월 26일 1억 5,446만원에 거래되며 파월 의장의 발언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상 최고 가격으로 기록한 지난 14일 비교하면 보름 사이 8% 하락했다.
미 재무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의 하락세를 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렇다는 얘기인데 보통 스테이블 코인이라 해가지고 이더리움 네트워킹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단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는데 단기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많이 상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